자, 고민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다 A4 용지나 이런 걸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셨죠? 자, 이제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액터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액터는 당연히 학생은 포함됐겠죠, 여러분들? 학생. 그 다음에 교수도 당연히 뭔가 이 코스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코스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 강사 분들도 액터에 들어가야 될 거다고 일단은 적어도 이 두 개의 액터는 여러분들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그린 그림은 뭐 빌링 시스템, 뭔가 수강료를 내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신청한 수강 과목에 대해서 돈을 냈어, 안 냈어? 이거 확인을 해보려면 저쪽 그 수강료를 받는 외부 시스템하고도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빌링 시스템이라는 액터도 들어갔고요. 이 외에도 과목의 어떤 카탈로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이번 학기에 오픈될 과목을 등록하는 과목 목록 같은 걸 등록하는 사람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레지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이제 액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터가 이렇게 찾았으면 각각의 액터들이 요 수강 신청 시스템이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뭐냐를 답을 해봄으로써 유스 케이스들을 늘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늘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현재 개설된 과목의 목록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도 있겠고 또 뭐 학점 나중에 이제 학점 같은 걸 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는 뭐 과목을 닫는 건가요? 닫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선택을 변경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수강 신청 변경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열한 유스 케이스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유스 케이스로 되겠다라는 생각은 뭐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교수자하고 관련된 유스 케이스들도 또 뭐 자기가 가르칠 과목 같은 거를 뭐 선택한다든지 또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담당할 어떤 과목 그 리스트 같은 거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액터하고 연관된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프트웨어 수강 신청 시스템은 요 액터 몇 개입니까? 8개죠. 8개를 포함한 박스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프트웨어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장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표기법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include relationship, extend relationship, use case generalization 이 세 가지 확장된 use case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요구사항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include relationship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 relationship은 use case와 use case 사이에 선분이 그어져 있어요. 원래 use case 다이어그램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use case와 actor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지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간의 선분 긋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장된 표기법 이어서 includ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점선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include라고 하는 라벨이 붙어 있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리면 이 두 개의 유스 케이스가 어떤 포함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자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복잡하면 당연히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복잡해지겠죠. 그걸 구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루드 관계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 요 세 가지가 요 앞에 있는 것과 인클루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 세 개, withdraw, deposit, transfer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가 공통적으로 in common, 공통적으로 커스터머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어, 상호작용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세 개가. 따라서 다 세 개가 다 그걸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팩터 아웃, 끄집어 내놓은 거야. 끄집어 내놓고 원래 유스 케이스 세 가지에 대해서 인클루드 하는 관계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인출할 때나 뭐 예금을 할 때나 돈을 이체할 때 당연히 고객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include relationship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extend relationship이에요. extend relationship도 점선으로 하고 하되 extend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조건부로 어떤 특정 서브 플로우가 실행이 될 수 있을 때 extend라고 하는 relationship을 써서 use case 모델을 어떤 구조화하는 표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place call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거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콜러라고 하는 액터가 당연히 뭔가 전화를 거는 이니시에이트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표기법만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건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호출한 사람, 전화를 건 사람의 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기능, 그런 것들이 extend 관계를 place call이라고 전화를 거는 use case와 extend를 관계를 갖는다라고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화를 걸 때 항상 컨퍼런스 콜을 하는 건 아니죠. 항상 다자 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만 컨디셔널하게 컨퍼런스 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전화를 걸 때 내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신청 안 했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컨디셔널하게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만인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그런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서브 플로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실행되는 서브 플로어의 관계가 있을 때 유스 케이스 간의 extend relationship을 써서 여러분들이 유스 케이스 모델을 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스 케이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개념에서 부모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간에 닮은 점이 많죠. 부모 클래스의 모든 속성들을 물려받아서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문을 내는 거예요. 플레이스 오더 주문을 내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폰 오더 전화로 주문을 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거는 거는 그냥 일반 주문으로 거는 거랑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죠. 왜 유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문할 어떤 대상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또 주문을 했으면 결제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제하고 주문할 대상 같은 거 지정하고 누가 주문했는지 이런 세 가지 이 사항들은 이게 다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전화로 했다는 거가 다른 거고 따라서 전화 번호 같은 게 더 추가가 될 것이고 이건 인터넷으로 했다라는 거는 또 인터넷으로 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플레이스 오더랑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실선이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네요. 이게 이제 상속 관계죠. 부모 클래스가 요 화살표 머리 쪽에 있고 요 화살표 꼬리 쪽에 이제 자식 클래스가 있는 상속 관계를 그릴 때도 이런 화살표를 그리는데 마찬가지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런 같은 유형의 화살표를 그려서 유스 케이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유스 케이스 모델을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include, extend, generalization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할 게 뭐라고 그랬죠? 각각의 동그라미. 각각 유스 케이스 동그라미 안에는 아주 간단한 설명만밖에 없잖아요. withdraw 뭐 money, 뭐 deposit money,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실제로 숨겨져 있는 시스템에서 플로우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유스 케이스 그 동그라미별로 이름 일단 쓰고 뭐 deposit money, 뭐 이렇게 뭐 transfer, 뭐 funds, 뭐 이렇게 유스 케이스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그 유스 케이스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플로우, 가장 기본이 되는 플로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변경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죠. 예외적으로 뭐 이런 플로우가 추가가 되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다든지, 혹은 요 기본 플로우 대신에 이런 식으로도 전행이 될 수 있다는 alternative 플로우, 이런 약간의 기본 플로우에 변형되는 플로우들도 같은 유스 케이스가 대표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스크라이브를 해놓는 게 유스 케이스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강 신청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플로우는 로그인하고 뭐 스케줄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 강의 정보를 강의 계획서 같은 것들을 이제 얻어서 읽어본 다음에
선택하고 내가 또 스케줄 같은 거를 뭐 월요일 날 할지 수요일 날 할지 선택하고 신청을 하면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역습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얼터너티브 플로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신청을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 저 비밀번호가 틀리는데 뭐 학번이 뭐 졸업생 학번인데 뭐 이렇게 unidentified student일 수도 있겠고 또 퀴즈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강 대상이 아니어서 내가 신청은 하고 싶지만 수강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 뭐 플로우도 얼터너티브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대표하는 게 요 register for courses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가 나타내는 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유스 케이스별로 상세 플로우를 작성을 한다라는 게 이제 유스 케이스 모델링 하는 게 마지막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 이제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프리 컨디션, 퍼스트 컨디션, 그러니까 각각의 유스 케이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가 이제 프리 컨디션이 되겠고요. 또는 퍼스트 컨디션은 유스 케이스가 일단 실행이 되면 끝나면 어떤 상황이 된다, 개런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퍼스트 컨디션이에요. 이제 프리 컨디션과 퍼스트 컨디션이 중요한 유스 케이스라고 하면 방금 앞에 스펙에다가 이제 기타 사항으로 프리 컨디션과 퍼스트 컨디션 같은 것들을 추가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각각의 동글뱅이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유스 케이스 네임, 디스크립션, 관여하는 액터도 있을 수 있겠고 프리 컨디션, 퍼스트 컨디션, 베이직 플로우,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플로우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스 케이스들의 기술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이제 디스크립션에 보면은 이제 간단한 설명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우선순위. 이건 참 중요하다. 또뭐 mandatory하다, nice to have, superfluous. 뭐 이렇게 좀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importance. 뭐 사용자 입장에서 뭐 중요한지, 또 구현에 좀 어려운지, 쉬운지, 뭐 이런 속성 같은 것들도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말한 각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스펙을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대여하는 게 이제 사용 사례 유스 케이스 이름이 되겠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액터는 뭐 사용자다 혹은 뭐 점원이다 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고 시작 조건은 뭐 스캐너를 사용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스캐너를 사용하면 이제 요 렌트 비디오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6단계까지인가요? 6단계까지 뭐 플로우도 있고 마지막 6단계가 이제 최종 이 시나리오가 끝나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스 케이스마다 작성해야 되는 스펙을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